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드 친구 아무미드입니다. War. War never changes. 오늘 알아볼 시리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또 다른 기대작, 전 세계 수많은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았던 그 프랜차이즈 2020년 제작 발표?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게임이자 죽기 전에 다음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작품,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대서사시, 바로 폴아웃입니다. 폴아웃? 폴아웃이 뭐야? 폴아웃이 뭐다는? 감자 맛있다는? 폴아웃! 맞아 그래. 그렇죠. 게임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낯선 프랜차이즈인데요. 오늘은 폴아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폴아웃이 뭐냐, 뭐하는 놈이냐, 어떤 맛인지 찍먹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도스 시절 때부터 수많은 명작 게임, 배틀체스, 디센트, MDK, 발더스 게이트 등등 수많은 게임을 만들어왔던 제작사 인터플레이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1997년 포스트 아포칼립스 롤플레이, 그것이 오늘 바로 이야기할 폴아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정발이 되었지만 한글화가 되지 않았고 영어 자막은 너무나도 길었기에 대중적인 선택을 받기는 힘들었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난리가 나며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급기야 다음 해 급하게 서둘러 폴아웃 2까지 출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폴아웃 시리즈의 성공과는 별개로 인터플레이사의 경영난은 악화가 되고 결국 파산 테크트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회사는 호흡기를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IP들을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엘더 스크롤로 유명한 베데스다에게 결국에는 모든 폴아웃의 저작권을 다 넘기게 되는데, 10년이 지난 2008년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바꾼 베데스다의 폴아웃 3가 발표. 폴아웃 3는 기존의 커터뷰를 버리고 FPS 게임의 1인칭과 솔더뷰 시점으로 완전 탈바꿈을 하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한국 유저들의 노력으로 한글화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지만 올드 팬들은 이게 폴아웃이 맞아? 폴아웃이냐고? 이게 폴아웃 맞아? 폴아웃이야? 이게 뭐야 이게? 폴아웃이냐고? 폴아웃이냐고? 라는 올드 팬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게임 얘기 좀 그만했어. 그럴까요? 여튼 그 시리즈는 2020년 7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는 오피셜로다가 제작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스토리나 시간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없었고 2024년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설레발 치고 나온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었냐고? 그때가 봤어? 있었냐고? 봤냐고? 있었냐고? 네, 그렇긴 하죠. 얼마 전에 돈을 때려 박았던 힘의 반지, 저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잠이 안 올 때 막 이거 틀면 그냥 바로 그냥 자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유튜브 접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폴아웃 시리즈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총 제작은 부부 사이인 리사 조이와 조나단 놀란이 맡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동생 조나단 놀란은 HBO의 웨스트월드, 인셉션, 다크나이트, 인터스텔라,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등등 수많은 작품의 각본을 맡았었고, 혹자들은 조나단 놀란이 공동 각본을 쓰지 않았다면 다크나이트 같은 작품은 나오지 못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조나단 놀란의 스토리텔링은 작품성과 대중성 검증이 끝난 상태이고 스토리의 완성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설레발이를 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폴아웃 프랜차이즈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감성, 미국 전체주의의 메카시즘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 블랙 코미디 등등 이런 수많은 요소들, 우리 조나단 형님이 해왔던 많은 작품들에서 보여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한데요. 조나단과 폴아웃 아주 궁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레발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의 대표 토드 하워드 선생님께서는 드라마는 게임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고 폴아웃 시리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대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폴아웃 시리즈는 세상이 망해버린 포스트 아포칼립스 드라마인데요. 폴아웃 월드는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핵폭탄이 그냥 빠 하고 핵폭탄으로 망해버린 뉴클리어 아포칼리스 드라마로 부를 수 있는데, 일단 현실과는 조금 다른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핵폭탄 2방을 쳐맞고 전쟁이 끝난 것까지는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 뒤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아니라 폴아웃 세상에는 또 다른 세력, 중국의 비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냉전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50년, 인류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의 고갈, 석유의 오링으로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뉴플레이그라 불리는 전염병까지 창궐하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려왔던 것처럼 전염병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전 국가적인 셀프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가 물류 시스템은 올스톱, 자립할 수 없는 약소국들은 자연스럽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남아있던 유럽은 그 조금 남아있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중동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파고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우리 대통령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핵융합 테크트리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핵 에너지 소형화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모든 자원을 핵으로는 대체할 수 없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래스카! 지구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남아있는 그곳이 바로 알래스카였습니다. 하지만 빅2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중국 역시 알래스카를 원했고, 2066년 중국은 마지막 석유 알래스카를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당연히 중국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인해 전술과 각종 바이러스 공격으로 전쟁을 임했고, 미국은 그동안 개발해왔던 파워아머를 이용해 전쟁을 조금씩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늘 그래왔듯이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테러와 폭동을 동반했고, 국민들의 핵전쟁 공포는 커져만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Vault-Tec? Remind me again? Why, we're about you, sir, and helping secure your future. You see, Vault-Tec is the foremost builder of state-of-the-art underground fallout shelters. 볼트텍이라는 이 회사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수백 년 동안 지하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할 수 있는 볼트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방공호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은 사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방공호를 만들어 차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국채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2077년 미국 전역에 수십여 개의 볼트가 건설되고 있을 즈음 중국인지 미국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시작으로 전 세계는 대규모 묻지마 핵폭탄이 발사가 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중국은 미국으로 수백 수천 발의 핵미사일이 떨어지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볼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핵폭탄으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었고, 인간들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렇게 수백 년간을 지하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몇백 년이 흘러 지상은 인간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화가 되는데요. 각 시리즈별로 볼트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 즉 플레이어는 지상의 사람들, 세력들을 만나게 되며 뭔가 아이템을 찾거나 아버지를 찾거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드라마의 워킹데드에서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좀비는 병풍이 되고 세력들 사이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듯이 폴아웃 역시 수많은 개성을 가진 집단들과 도라이들을 만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베데스다의 토드 하워드 선생님이 게임의 스토리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했지만, 볼트에 살던 주인공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 볼트의 문을 열고 항무지가 되어버린 세상을 마주하는 씬은 폴아웃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기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게임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폴아웃 25주년 기념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파워아머를 입은 누군가가 조나단에게 음료를 건네주며 마시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조나단은 자신은 각본을 쓰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폴아웃 게임을 소개받고 지금은 폴아웃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고 능청스럽게 말하며 누카콜라를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폴아웃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쳐먹으면서 인터뷰를 하구나 라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폴아웃의 아이콘이라 부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사용했고 게임 속의 주인공이 착용을 했던 파워 아머, 그리고 게임 속의 아이템 코카콜라의 패러디 톡 쏘는 핵마탱 누카콜라를 공개했습니다. 게임 속 디자인과 동일한 핵미사일 페트병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피식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폴아웃 시리즈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핵전쟁 이전과 이후 세계관에 대한 치밀한 설정과 특히 석유 고갈,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설정은 코로나 시국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와닿는 이야기고, 냉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불편한 관계,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핵전쟁의 가능성 뉴스까지 20세기 말에 만든 게임이 지금에 와서 보니 오히려 미래를 고증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노스트라다무스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아마존 프라임과 조나단 놀런이 만드는 이 미국의 항무지는 어떠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포칼립스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11번째 시즌으로 마무리가 되는 워킹데드를 넘어서 다시 한번 롱런하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대작이 탄생하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폴아웃 소식이 공개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미디였습니다. I know that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my skin is crawling.